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라입니다. 첫 강연 우리 보호법 개정안 소개할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배경,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세 개의 데이터와 관계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능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이 됐고, 신용정보법에서 규율되던 일부 상거래 기업에 대한 조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던 정부 부처의 기능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지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이 돼서 현재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규제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것이 아니라 약간 미비한 상태로 데이터 3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이어서 여야 간에 사실은 연말과 연초에 이제 데이터 3법이 펜딩되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여야 간의 합의로 개정이 되면서 그때 좀 쟁점이 되던 그 사안들이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개정돼서 어떤 데이터 대전환에 따른 어떤 사회적 어떤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만, 산업계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규제 수준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것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개정안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온라인 사업자에게 지금 현재까지 규율되고 있는 과도한 필수적 사전 동의 제도라든가,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외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통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각 국가로부터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국외 이전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처리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온라인 기능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냥 특례 규정으로 편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이원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3일 날 저희 정부안을 확정하고, 그 이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 그리고 해커톤, 입법예고,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청취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현재 작년에 이제 규계의 심사를 통과하고, 작년 9월에 법안 소위에 이제 계류 첫 번째로 상정돼서 논의되다가 이제 현재까지 계속해서 법에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이어서 있어서 여야 간에 어떤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 민생 법안인 우리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저희 예측하고 있고, 연말 전에 저희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시대의 어떤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활용이라든가 양립 가능성 조항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저희 지난 데이터 3법 개정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소유권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제로 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저희 이동권을 저희 도입하는 것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먼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의 법적 근거로 지금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보 주체인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A 사업자에 있는 개인정보가 본인 또는 B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통신 3사에서 하고 있는 번호 이동이 내 개인정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적 요건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공했던 뭐 예를 들면 카카오에 있는 내 개인정보를 네이버에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 생겼을 때 내 개인정보를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G마켓에 있는 내 개인정보를 새롭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내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어떤 금융 분야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 전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우리나라에서만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요. 먼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먼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법이 개정이 되면 전 분야에 거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무한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GDPR도 그렇고 뭐 우리 법에 우리 개정안에도 타인의 권리와 그리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안 내용 중에 하나가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메타에서도 이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엄격하게 사전에 필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 가입 자체가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필수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수 동의의 동의 요건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체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특정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죠. 우리 대부분이 이제 뭐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카카오톡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동의 절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나에게 동의 권리를 주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재 법에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한 동의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실질적인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의 제도라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제도가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고 형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적법 처리 요건이 동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계약의 체계를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어떤 소관 사무를 수행할 때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보는 조항이 뭐냐면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라는 단서 조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서비스 제공의 본질적인 개인정보 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지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저희들이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것은 나의 개인 정보를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대부분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서비스를 가입할 때는 대가를 대부분 제공하지 않죠. 물론 유튜브에 뭐 프리미엄 서비스는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가입해서 뭐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나의 개인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연 동의로 인해서 내 개인 정보를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항목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메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던 것은 메타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그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받은 거예요. 마케팅 목적이라든가 맞춤형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필수 동의를 받아서 필수 동의를 체크하지 않는 사업자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게 정보 주체의 동의라는 것이 과연 그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내 페이스북을 매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체크를 해라, 동의를 해라. 정보 주체가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사업자에게 마련해주고 그 대신 우리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항목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메타 같은 사업자한테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그러면 내 개인 정보가 어떤 부분까지 제공되는 것이가 분명하게 선이 이제 갈릴 건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는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 그냥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제공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수집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입증 책임을 메타가 이제 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항목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수집해서 처리하되 그 본질적인 기능과 관계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택 동의를 받아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 주체에게 도움이 되냐면 이제 정보 주체는 내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 개인 정보를 제공하냐 안 하냐의 선택권이 이제 정보 주체에게 이제 보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법 처리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그 지나친 사전 동의 제도에 의한 동의 만능주의를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요건들을 공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 사업자를 이제 저희들 특정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그냥 구글의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실 그 문장 자체가 그 비문이죠. 비문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만 공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위법적인 사항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절한지를 우리 위원회가 평가해서 적절하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는 그 사업자한테 그 권한을 주되 그것이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한테 부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그 방침들을 밝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저희들이 적절성을 평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저희들이 신설했는데요.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에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저희들이 일부 조항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널리 확대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은 전 분야에 거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가장 중요한 그 면접, 그 입사 시험의 면접도 사실은 이제 AI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결정에 의해서 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인간이 개입해달라, 즉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왜 그런 결정이 내린지에 대한 설명 요구권,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이의 제기권 같은 것을 이제 보장을 합니다. 물론 모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그 어떤 대응권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에 의해서 본인이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내가 그 갑자기 소득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무슨 생활 보호 대상자,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결정돼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에 의해서 자동화된 결정에서 당신 적절하지 않다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적절히 개입해서 나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유럽의 GDPR에 반영이 되어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법에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법과 우리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주요한 차이는, 신용정보법은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 법은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부권은 인간이 개입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개입 요청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화된 규제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신기술에 필요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저희들이 제고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 사업자를 규율하던 그 망법에 있는 특례 규정들이 그대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로 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원화되어 있고, 사실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구별하는 그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의 규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 어떤 그 융복합 사회에서 그 오프라인 사업자가 오프라인 사업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온라인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떠한 그 적법한 그 개인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온라인 사업자인지 오프라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구별도 모호하고, 또 그런 구별의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규율에 사회적 실익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구별해서 이중화된 규제를 저희들이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했고, 저희들이 일반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과감하게 통합 정비해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그 어떤 적용되던 특례 규정들을 다 정비해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로 다 편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정 방향은 모든 수범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고, 정보 주체를 좀 더 그 보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개인 정보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례 규정 정비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즉 CCTV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어떤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배달형 로봇 다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대부분 지금 드론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그 어떤 뭐 제공하고 어떤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금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그 없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행 법의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만 갖고 있던 규정을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처리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보 주체의 모든 그 드론으로부터 촬영되고 있는 모든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법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여러분 이제 CCTV 같은 거 보면 게시판에 그 CCTV 설치하고 있는 주체가 게시판에 어떤 목적 CCTV 설치했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만약에 그 CCTV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그 게시판에 이제 등재하는 것으로 이제 그 CCTV를 설치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저희 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동영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현재는 법적 처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전에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그 어떤 현실을,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를 이용하여 개인 영상 정보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어떤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드론이나 자율주행차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에 대한 합법적인 법적 처리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그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개인정보, 우리 국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제 이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굉장히 그 어떤 그 상거래 국가 간의 상거래 활동이 확대되면서 또 국제 통상 이슈에 디지털 통상 이슈가 그 어떤 등장하면서 개인 정보를 역외로 자유롭게 이전하는 그런 어떤 각국에 대한 요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나치게 우리는 그 어떤 동의 이외에는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각국으로부터 수정해 달라는 좀 더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 국내에 있는 개인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합법적인 적법 처리 요건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럼 뭐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정보 주체 동의 받아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거 아니겠느냐? 내 개인 정보가 그러면 해외로 그냥 막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요. 현재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제3국으로 넘어가는 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그런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로 지금 사실 이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3자 그 제공과 함께 해외로 이전되는 동의를 보면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 공동구매나 아니면 뭐 보험 가입할 때 경우 보면 해외 이전하는 그 사전 동의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 필수 동의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주체는 사실상 그 서비스 가입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도 면책이 됩니다. 왜? 정보 주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이외에도 우리 개인정보위원회가 인정하는 그 우리나라 수준보다 높거나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전하고 또 개인정보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그 기관에는 그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처리 요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GDPR로부터 적성성 결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 국가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서 수집하고 있는 EU 국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그 우리나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제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적법 처리 요건을 저희들이 다양화했습니다만 그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안전 장치를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가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로 함부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그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느냐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생겼을 때는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생기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형벌 규정에 비해서 형벌 규정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동의제도 같은 거 위반했을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그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자가 그런 위반 행위를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검사가 5년형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한 거 봤더니 가장 높은 경우가 집행유예 정도예요. 실형을 물론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많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벌금형에 그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심한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형벌 규정이 굉장히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억지를 할 수 없는 거죠, 형벌이. 그리고 이런 형벌이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어떤 개인에게 그 어떤 징벌권이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오너나 CEO한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 뭐 개인정보법 위반해도 발각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그냥 뭐 개인이 뭐 취급자 그 개인정보 취급하는 그 개인이 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일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더라도 우리가 너희들 계속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케어해줄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뭐 제가 뭐 그 꼭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정보 그 보호 기반을 넓히는 것,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국민들을 형벌을 부과하거나 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의 그 원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그 어떤 우리 형벌이나 어떤 제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인 경제벌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3% 내에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저희 이번에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 3%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업계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 3%라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높아진 거지 저희 그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스타팅 포인트 기준 금액이 전체 매출액 3%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 그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원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은 다 거기에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일부 해외 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그런 자료 제출했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3%를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을 높이고 현행처럼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어떤 개인정보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원회의 어떤 요청에 적극적으로 그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매출의 과징금 3%로 상한액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 액수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그 경제 분야에서의 이제 기조 변화가 뭐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지 말고 조금 기업의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분야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저희들이 발맞추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일일이 저희들이 규율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들 스스로 자율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어떤 자율 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을 받게 되고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경제적,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자율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유노출됐을 때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가 그로부터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법에 부정되고 있는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은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민사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 침해로 받을 수 있는 민사배상의 그 책임액이 지금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한 게 가장 큰 금액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내 개인정보가 침해했다고 해서 그 20만 원을 민사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 소송을 걸고 소송 절차에 참여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집단 그 분쟁제동 집단 소송으로 해서 이제 일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노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분쟁 조정 제도를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고 이런 분쟁 조정 제도를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한 그런 개선안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분쟁 조정 신청할 때는 저희 공공기관에서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업자들이 분쟁 조정 신청이 있으면 사업자들도 이제 분쟁 조정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참여를 안 해요. 지난번 일부 해외 기업에서 대량 해외 정보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 요청할 때 참여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쟁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각 기업에 방문해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실 조사권도 저희들이 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된 가명 정보 처리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염법 제3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근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우리 법의 3장에서 8장까지 적용 배제하고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제하고 공중위생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 15조
그 동의와 적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이관을 해서 3장부터 8장까지 우리 법 전체가 배제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을 저희들이 해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조사라든가 어떤 재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기능들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네,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정부 개정안이 국회 9월에 상정이 됐고요. 작년 법안소에서 한 차례 거쳐서 여야 의원들이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법이 과징금 조항을 제외하고는 여야 간의 무쟁점 법안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작년 대안상의에서 작년 연말에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민생 법안으로 우리 개념보법을 리스트에 넣어서 정부와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조, 산업계에서의 그 기조는 지금 뭐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과징금을 지금 저 산업계랑 저희 협의해서 마지막 저희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 대안만 마련된다면 저희 법 개정안은 사실은 무쟁점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저희들은 어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 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신산업 어떤 영상정보 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활용하는 어떤 신산업의 분야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동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금 이제 메타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생기지 않고 좀 더 기업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는 조금 더 의무감을 갖고 사업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맞춘 것 같고요. 제가 2분 전인데 제가 퀴즈를 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의무를 부과받아서 제가 퀴즈를 내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